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 요 정도 텐션은 나와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요 정도 이제 6737 탐방단 할 때 네, 적당히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텐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정도 텐션 잡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한번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찾는다. 대한민국 전국 반반 곳곳 6737 탐방, 탐방. 예. 자, 이곳에 도착한 곳은 남산식물원입니다. 아. 자, 아마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네네네.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과 남산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일까 네.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네. 남산의 부장들에서 보여주는 건 되게 단편적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반란을 일으킨 김재규. 네. 김재규가 시해를 한 다음에 네, 네. 남산으로 갈까 하다가 결국에는 딴 데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남산에 대한 인연이 네. 반란 사건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사실은 김재규의 반란 사건 말고도 네. 박정희 대통령과 남산의 인연은 어마어마하더라.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꿈이 묻어 있는 곳이 네. 남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남산에 심고자 했었던 꿈은 뭐였나요? 바로 오늘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산에 심고자 했었던 그 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요거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현 위치가 여기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산 식물원을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야 되는 쪽이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야외 식물원. 얼마 떨어져 있진 않네요. 대표님, 저희가 네. 이제 이 남산 식물원 네. 요거 이 둘레길을 갖다 걷고 있는데 사실 여기 아마 남산 식물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도대체 식물원이 어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남산 식물원은 딱 어떤 공간만 남산 식물원이다 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딱 산책하기 좋게 네. 나무들이 이쁘게 심어져 있고 네, 산책하기 좋은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둘레길이 전부 다 이제 남산 식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네. 이 남산식물원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조경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남산식물원이 왜 만들어진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네, 제 네, 네. 추측으로는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많은 혁명을 하셨죠. 그렇죠. 경제 혁명도 하시고요, 산업화, 뭐 중화공업,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혁명, 네. 뭐 그다음에 교육 혁명. 네. 그 교육 혁명이라면 이제 공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기술인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식목 사업입니다. 식목 사업. 녹색 혁명이다. 녹색 혁명이다. 네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네네. 녹색 혁명을 하시면서 네. 대한민국 재임 기간 중에 심겨진 나무의 개수가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대충 예상이라도 좀 이렇게. 근데 뭐 평상시에 솔직히 나무 심거나 예. 식물 심고서 살 일은 저희가 별로 없으니까. 그쵸. 한 뭐 1000만 그루? 많으면은? 천만 엄청 그루. 많으면. 사실 1000만 그루 진짜 많죠. 그렇죠. 엄청 많은 거죠. 땡! 좀 더 높습니다. 좀 더 높아요. 그럼 더 높아요? 예. 그러면 한 뭐 5천만 그루 심으셨나? 그거보다 좀 더 원대하게 높기 때문에 땡! 그렇다면 네. 좋다. 20억 그루. 20억 그루. 네네. 많이 왔지만 네. 좀 더 높아요. 좀 더 높습니까? 100억 그루 더 이상 못 올려. 네. 100억 그루 정답입니다. 와, 근데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100억 그루를 심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네. 박정희 대통령을 믿고 따랐었던 전 국민적인 네. 운동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100억 그루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한 거죠. 근데 그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서 네. 그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랬다고 해요.
민둥산이라고 하죠. 네네네. 산이 빨개요, 빨개. 네, 그렇죠. 산이 빨갛고 네. 녹색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고 이제 100억 불을 심었다는 거는 네.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조경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이 한반도 국토를 보면 네. 늘상 지리 교과서에서 보면 한 80%가 산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미야. 그쵸. 근데 사실 그 80% 산지가 원래는 다 민둥산이었다. 예. 조선시대 때 요 그 백성들이 예. 난로나 땔감 목적으로 이제 나무를 벌목하면서 민둥산이 되고 또 전쟁 이런 것들 터지다 보니까 그쵸. 원래는 사실상 한반도가 거의 민둥산이었는데 네. 지금의 어떤 산지 80%를 육박하는 이 한반도를 조경하신 것은 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홀로 네. 업적이라도 봐도 무방하지 않나. 무방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네네네. 남산에 식물원을 심게 된 것도 예.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자연이나 복지 같은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산 그 경주라는 지역 자체를 아예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신라의 예. 천년 역사가 맞아요. 스며있는. 백제 문명권을 담은 네. 국립 광주 박물관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이제 박정희 네. 대통령이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문화나 자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 보니까 네네. 남산도 하나의 테마 공원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남산 식물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씩 더 걸어보면서 요 남산,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경하신 남산 식물원, 그렇죠. 요 여기도 지금 다 너무 조경이 예쁘잖아요. 예, 얼마나 이쁜지를 조금 화면 안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더 걸어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저 그랜드 하얏트 호텔 혹시 가보셨나요? 아, 저는 서민이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하얏트 호텔 하면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페이머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월드 페이머스 하죠. 월드 페이머스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도 박정희 대통령과 연이 있습니다. 아, 어떤 연이 있습니까? 애초에 벌스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박정희 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지시 한 번으로 만들어진 호텔이 바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었다. 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굳이 요거를 대통령령으로 지시하셔갖고 만든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네네. 문화, 복지, 경제, 자연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남산을 하나의 테마 공원으로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여기 앞에 원래 저기는 군사 시설이었어요. 아, 여기에 군사 시설이 웬 말이냐? 아, 군사 시설이 웬 말이냐? 그렇죠. 없애고 여기다 네. 호텔을 지어라. 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호텔이 바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었다. 아, 그러면 제가 약간 좀 추측컨대 네네. 여기 예전에 조선 시대로 치면은 청나라 사신이 온다, 아. 외국 사신단이 온다, 아. 뭐 빈적객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머물 숙소를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음. 외교관들을 잘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네네. 만들어놓은 어떤 그 국가 뭐라 해야 되나 의전 시스템 음. 이런 거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여러분 한남동이 왜 유명하냐? 네. 한남동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집값이 비싸다, 네. 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미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왜 만들어졌냐? 네. 원래 한남동은 누가 살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네. 미국 장군들이 살았습니다. 아. 6.25 전쟁하면서 예. 한남동이 은근히 보시면은 여러분들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비가 왔다 하면 한강 주변을 다 추토해요. 아, 왜냐? 그렇죠. 제대로 된 그 뚝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비만 홍수가 좀 났다 하면 한강 주변은 전부 다 그 범람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한남동은 범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의외로 대지가 높아요. 아. 그래서 한남동 대저택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네네. 거기서 강남까지 싹 다 잘 보입니다. 아.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예. 장군들이 예. 저기서 많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가보시면은 은근히 약간 우리나라식이라기보다는 건축이 약간 외국식이에요. 오. 네. 그래서 한남동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점점
부자들이 점점 살게 되고 예. 자연지리적 이점 때문에. 예, 자연지리적 이점 네네.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사람이 쏠리다 보면은 자연히 집값이 비싸지잖아요. 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추측해주신 네. 외국인 뭐 국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죠. 대접하는 네. 용으로 이제 하얏트 호텔을 만든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남산 주변에 있는 한남동 네. 거기도 이제 실제 그 미국 장군들이 많이 살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불가능한 추측이 아니다. 아.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군인 출신인데. 그렇죠. 물론 군인 출신이면 인근 지리 지역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네네. 어떤 건설가의 입장으로서 이 조경을 한다, 네. 이런 거는 좀 지식이 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네. 그야말로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의 녹색혁명이었다. 네, 그럼 네,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의 녹색혁명을 조금 더 화면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남산. 네, 저희가 여기.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경을 관람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예쁘네요. 식목일이 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때 이제 만들어진 국가 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00억 그루 이런 것들 녹색혁명이 탄생하게 됐는데 네. 사실 식목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인데 네. 요런 남산 그 식물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그 복지, 그럼요. 생활 조경 맞아요. 요런 측면에서 만들어 주신 어떤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산책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여가 시간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동시에 환경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미관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쉬실 때 올라오셔갖고 여기서 좀 한산하게 좀 쉬시면서 정말 박정희 여기 딱 대통령의 걷는데 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예.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네네네. 아무튼 저희가 이 박정희 대통령 6.7, 3.7 탐방단 이거 하면서 별의별 공간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소한 공간들이 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저희는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의 11.6 사건이 있었던 예전에 그 궁정동 안가에 해당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따하.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아까 그 있었던 남산 식물원,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경하신 그 식물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식목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가적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화 사업을 벌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복지, 생활환경 개선 이런 목적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걸어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만은 거기서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리의 조경과 어떤 생활환경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셨지만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 체력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어떤 그 조경 식물원을 갖다 건설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남산이 네네. 지금은 이제 정말 테마공원처럼 잘 돼 있지만 네네. 예전에는 요새의 목적을 가지고도 건설된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말씀 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신변에 가장 위협을 줬었던 사건이 아하. 김신조가 침수했었던 1.11 사건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이거 청와대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서울이.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자체를 요새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딱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만들어졌었던 하위 계획이 남산 요새화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을 지금 이제 남산 터널이 있잖아요. 예. 남산 1호 터널이 있고 2호 터널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원래는 거기 주민들까지 다 수용을 시킬 수 있는 대피소. 네, 대피소. 대피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대피소 역할도 하면서 어떤 군용 차량이 갈 수 있는 유사시에 예. 그런 목적까지도 다 아울러서 만들어진 그런 터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자체가 요새입니다. 그렇죠. 그때 서울 박정희 자체가. 대통령이 서울시장한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네. 서울을 요새화해라. 네. 특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서울시장이 선포를 했죠. 그렇죠. 앞으로 서울을 요새화하겠다 아. 라고 해서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은 야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많냐 라고 하겠지만 사실 아파트 자체가 요새예요. 맞아요. 벙커입니다, 벙커. 네네네. 거기에 베란다에 총 들고 이제 딱 숨어가지고 벙커처럼 쓰면은 북한군이 쳐들어 왔다가도 그냥 저 위에서 그냥 사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산도 이제 약간 그 대피소의 역할을 했었고 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것이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을지로 지하상가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지하철역 한 4개? 4개를 전부 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대피소예요. 그렇죠. 예. 지하 벙커를 만들어 맞아요, 놓으신 거죠, 맞아요. 사실상. 근데, 그런, 예. 그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실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군사시설의 어떤 요새 이런 것들로 그냥 사실상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 덕분에 군용시설로도 만들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남산 1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이 한강 요쪽을 갖다 잇는 그 도로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상가 이런 것들도 벙커를 목적으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서울의 어떤 그 상권 엄청난 상권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목적 다용도의 어떤 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신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해 갖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보자면 저희 이제 서울 시민들이 많이 가는 남산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남산 타워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송신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남산 타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 전국 전기를 모아두는 곳이 다 이게 전국 지방 곳곳에 퍼져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서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 TV를 송신할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파 간첩들이 굉장히 활동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그때 당시 남북한이 경제 차이가 얼마 없었으니까 네. 선전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했었고 그래서 이 북한의 전파 활동을 좀 막아보자 요런 어떤 일환에서 이 남산타워를 처음으로 건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산타워도 어떤 그 국방용 시설 요런 네.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생태 미 그리고 조경 네. 그리고 생활체육 네. 플러스 국방 안보까지도 그렇죠. 예, 다 지금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그렇죠. 거죠. 남산으로. 예. 그러니까 남산이 그냥 내비두면은 그냥 언덕 같은 산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높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낮은 것도 아닌. 네, 그렇죠. 그냥 그런 산을 내비뒀으면은 그냥 내비두는 건데 네. 또 이렇게 활용을 해버리니까 네. 국방용으로도 되고 안보용으로도 되고 네. 또 주민들이 그냥 이용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는 산림 조경까지도 그렇죠. 되는 네. 정말 1타 쌍피가 아니라 이거는 1타 거의 5피 정도가 아닌가.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그 국회 도서관 이쪽 들렸을 때 저희가 네.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대한민국의 삼봉 정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삼봉 정도전이 조선의 박정희라고 비유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 거리 이 광화문 앞에 광장 그 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가 6조 거리였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네. 한양 6조 거리였는데 사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한양을 설계한 어떤 그 대표 주자로 알려져는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설계만큼 치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치밀한 정말 설계. 그렇죠. 예. 치밀하고 완벽하고 다목적, 예. 다용도의 어떤 그런 남산타워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 그죠, 있다시피 그죠.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설계, 도시 설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어떤 그 조예가 깊으셨다. 맞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방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국민들은 국방을 지켰을지 몰라도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 내분에 의해서 내란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그 현장에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네네.